안녕하세요, 포에입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지만 포토샵을 켜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기초 강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강좌들과는 다르게 감각적인 부분이나 이제 객관적으로 신뢰성을 주는 팁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는 웹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유튜브 썸네일이나 카드 뉴스, 배너, 상품, 상세 페이지 등을 위한 가이드이므로 만약에 인쇄 목적으로 강좌를 들으신다면 제가 나중에 활용하기 좋은 일러스트레이터 기초 강좌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그 강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토샵을 켜고 나서 상단에 있는 파일, 뉴를 눌러주시면 이런 팝업 창이 뜹니다. 물론 제 화면과 여러분의 화면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버전의 차이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 세로 사이즈를 입력을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미지를 올리시는 사이트가 분명하시다면, 그러니까 스토어팜이나 유튜브 썸네일을 업로드하실 상황이라면 그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가로 세로 픽셀 사이즈를 확인을 하신 뒤 입력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는 유튜브 썸네일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1280에 720 픽셀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보통 웹에서 보여지는 것은 72 dpi라고 많이 알고 계시지만 요즘엔 아이패드나 큰 모니터 사용이 많아지면서 디스플레이 환경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150 dpi로 많이 사용한다고 현직 UX UI 디자이너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50 dpi로 작업하도록 하고요. 색상 모드는 뭐 모니터나 스마트폰 등 액정을 통해서 보여지는 작업은 그냥 RGB 모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에이트를 하면 이렇게 화면이 켜집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 흰 네모 박스가 뜨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한테 놓여진 캔버스, 그러니까 도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안에서 이제 사진을 붙이거나 브러쉬질을 한다거나 페인팅을 하고 지우고 뭐 작업을 할 수 있는 본인만의 도화지가 생긴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딱 켜졌을 때 오른쪽에 보통 레이어 창이 뜨는데 안 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닫았다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윈도우에서 레이어를 누르면 이렇게 레이어 창이 뜨고요. 오른쪽으로 저는 갖다 놓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하신다는 거는 당연히 레이어를 활용하는 거고, 숙달되지 않은 분들이 발생하는 실수나 문제는 거의 대부분 레이어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고 원인이 다 레이어에 있기 때문에 작업하다가 뭔가 자신의 개체가 없어졌다, 뭔가 브러쉬질이 안 된다, 지우개질이 안 된다라는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한번 레이어를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레이어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도와드리자면 레이어 창이 있으면 하단에 휴지통 옆에 종이가 접혀져 있는 부분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생기죠. 썸네일도 자세히 보이면 체크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껐다 켰다 하면서 레이어 개체를 잠깐 숨겼다가 보이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레이어 1에 대해서는 개체가 아무것도 그려져 있기 때문에 투명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박스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는 투명이 아니라 그냥 흰색, 정말 흰색이 칠해져 있다. 흰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레이어가 필요 없으면 삭제하시면 되는데 이 자물쇠 모양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해제가 되고 이거를 끌어다가 휴지통에 넣으셔서 레이어를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레이어를 계속 추가한다는 것은 투명 시트지를 계속 올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브러쉬가 올라가던 이미지가 올라가던 어쨌든 이 레이어는 투명한 상태의 비닐이 그냥 계속 씌워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현재는 캔버스라고 제가 이야기는 했지만 여기는 뭐 하얀색 페인트든 하얀색 재질의 뭔가 종이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지로 빼도 아무것도 거의 무의 상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레이어를 하나만 남길 거고요. 레이어는 이 상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파일을 준비를 했는데, 레이어가 지금 레이어 창을 보면은 레이어 B와 A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창에도 그림이 레이어 B가 위에 있고 레이어 A가 아래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투명한 시트지 위에 이 하늘색 네모가 그려져 있고 레이어 B라고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 레이어 B에는요, 눈을 껐을 때, A를 껐을 때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만약에 이 레이어 A를 잡아서 B 위로 끌어올린다면 레이어 A가 위에 보이겠죠. 이렇게 상하관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유의를 해주시고, 왜 내가 브러쉬질을 해도 지금 개체가 엉뚱한 게 지워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레이어를 잘 선택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개체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초보자분들이. 일단은 이미지를, 저희 사진을 보통 활용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불러오겠죠. 무슨 사진이든 상단에 파일에서 Place Embedded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미지가 조금 어떻게 기적적으로 딱 맞게 저는 맞아 떨어졌지만, 안 맞는 경우는 뭐 이렇게 캔버스 비해서 좀 좌우가 여유가 있게 불러오거나 할 수도 있고요. 일단 불러온 상태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미지에 X박스가 되어 있고 이렇게 모서리마다 포인터들이 있죠. 이건 지금 이미지를 변형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엔터를 누르면 이미지가 배치가 되고요. 다시 컨트롤 T를 눌러서 다시 트랜스폼, 그러니까 이미지를 변형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해서 이미지를 옮기거나 찌부시키거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좀 확대를 하도록 할게요. 모서리를 잡고 끌 거예요. 그리고 Shift를 누르면, 누른 채로 이미지를 확대하고 끌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변형 없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CC 2019 버전부터는 Shift를 안 눌러도 균등하게 사이즈가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확대를 해서 붙여놓도록 할게요. 근데 이 썸네일을 보면은 이 레이어 이름을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저는 지을 거예요. 이 썸네일에 뭔가 이상한 아이콘이 있죠. 그리고 이 개체를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이미지를 아무리 줄이고 늘리더라도 이 이미지의 속성은 변경되지 않고요. 일반 포토샵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보정이나 뭔가 좀 조정, 색상을 좀 바꾸거나 하는 그런 작업이 안 되는 개체입니다. 그래서 개체를 변경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이름 부분에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하시면 다시 썸네일에 그 아이콘이 사라집니다. 이건 일반 개체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개체를 한번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얘를 일반 개체라고 하고 우클릭을 해서 레스터라이즈를 시키면 썸네일이 변경이 되고요. 이제 이 레이어 안에서 브러쉬를 쓴다거나 밑에 레이어를 잠시 끄고요. 지우개를 통해서 이 레이어를 지운다거나 하는 작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스마트 오브젝트를 굳이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만약에 일반 개체를 이만큼 줄였다가 다시 키웠을 때 이미지에 깨짐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마트 오브젝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반 개체는 그냥 내비두도록 하고요. 스마트 오브젝트 상태로 놓고 이제 다시 플레이스 인베디드로 제가 준비한 PS 아이콘, 포토샵 아이콘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플레이스 하면서 이제 트랜스폼 상태가 되겠죠. 변형이 가능한. 얘도 조정을 해서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고 엔터를 누르면 얘도 스마트 오브젝트 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체, 아이콘 중에 T, 뭐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겠지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고 캔버스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해 주십니다. 포토샵 아이콘 하고 상단에 메뉴 상태 바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툴, 지금 저는 텍스트 입력 툴을 사용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세부 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포인트 좀 더 크게 할게요. 그리고 서체도 선택을 해주시고 글씨 색도 검은 색깔을 눌러주셔서 선택을 해서 색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OK를 누르고 다 완료가 됐다면 왼쪽에 최상단에 이 무브먼트 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버전에 따라서 그냥 일반 마우스 포인트,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마우스 포인트 모양의 아이콘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콘을 누르면 텍스트 입력 상태가 종료가 되고요. 이 아이도 찝어서 개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개체를 눌러서 움직이면은 오른쪽에 레이어가 자동으로 선택돼서 조정이 가능하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 상단에 오토 셀렉트를 한번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한 번 더 입력을 할게요. thumbnail 만들기 이렇게 해서 글자를 입력하고 색상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료를 하기 위해서 이 무브먼트 무브 툴 눌러서 종료를 하고 위치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도록 할게요. 지금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라면 방향키로도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텍스트 개체가 됩니다. 스마트 오브젝트와 일반 개체와는 또 다른 썸네일의 아이콘을 띄고 있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브러쉬질이거나 뭐 지우개질이거나 이게 가능하지 않고요. 오로지 텍스트 형태로만 편집이 가능한 개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체가 하나 있는데 도형 개체가 있습니다. 아이콘 지금 보이시는 네모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설정상 동그라미가 먼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형을 누르시고 Fill, 도형 안에 들어가는 색상, 저는 흰색으로 할 거고요. 스트로크는 업계도 설정하실 수도 있고 색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업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모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정형화된 네모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기 때문에 Shift를 누른 채로 마우스를 찍고 드래그를 해서 도형을 완성을 할 거고요.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얘는 이름을 저는 도형 개체라고 바꿨고요. 왼쪽에 있는 썸네일 또한 텍스트 개체와 일반 개체 그리고 스마트 오브젝트 개체랑은 또 다른 형태를 띠고 있죠. 특이한 아이콘이 하나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브러쉬질이나 지우개질이 가능하지 않은 도형 개체입니다. 얘도 스마트 오브젝트처럼 조금 똑똑한 개체라고 볼 수 있는데 도형을 이런 픽셀 단위, 그러니까 포토샵은 이런 픽셀 단위로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긴 하지만 물론 이 도형 개체도 픽셀 단위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이 포인트 간격을 좀 더 수학적으로 기억을 해서 도형으로서 그려내고 있는 개체이기 때문에 얘도 뭐 축소를 한다거나 확장을 하더라도 픽셀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 도형 형태의 벡터 단위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개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 또한 지우개질을 하고 싶고 브러쉬질을 하고 싶고 보정이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텍스트 오른쪽에 우클릭 레스터라이즈를 해주시면 얘도 지우개질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우개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컨트롤 Z에서 전 상황으로 돌려서 다시 도형 개체로 저는 바꿨고요. 이 개체를 저는 포토샵 아이콘 뒤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집어서 약간 위치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T를 해서 이미지를 변형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 개체와 도형 개체, 텍스트 개체, 그리고 일반 개체까지 이렇게 4가지 개체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드리면서 이 썸네일 이미지 제작하기 작업을 했는데, 이 개체에 대한 속성을 잘 이해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브러쉬질이 안 돼요, 보정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레이어를 한번 보시고 내가 지금 선택한 개체가 어떤 속성의 개체인지, 일반 개체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분명히 오류를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걸로 포토샵 초기초 강좌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진행했던 거를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 번째 그 레이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레이어들에 대한 속성, 그 속성만 잘 아시면은 어느 정도 직관에 의존해서 아이콘을 누르면서 이제 시험도 해보실 수 있고, 이미지를 불러와 보고 자르고 지우고 이 정도로 진행을 하면서 조금 감각적이거나 조금 이쁜 배너는 아니어도 최소 필요한 이미지는 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나 뭐 궁금한 점, 아니면 제가 행여나 놓쳐서 따라오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잘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